자, 이제 미분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미분계수라는 거를 먼저 하기 전에 평균 변화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보고 간단하게. 평균 변화는 곡선상에 임의의 곡선이 있는데 임의의 곡선에서 두 점을 잡았어. 그 두 점을 잡고 이은 기울기를 평균 변화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평균 변화율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평균 변화율은 여러분 인생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거나 여러분 하루 동안에 뭐 감정의 기복을 표현하는 그래프거나 여러분 행복지수를 표현하는 거거나 아니면 1년 동안에 여러분 성적을 표현하는 어떤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 동안에 아침에 눈을 떠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0시부터 24시 이렇게 해볼까요? 하루 24시를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됐대.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자고 기분이 별로야. 마이너스였어. 그러다가 쭉쭉쭉 올라갔다가 밥을 먹고 좀 떨어졌다가 다시 기분 좋아졌다가 하고 나서 기분이 나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등등등 이렇게 됐대. 이쪽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잠을 자고 있으면 행복했다가 좋아졌다고 하고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시점과 요 시점을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증가했다고 보면 되겠지. 여기가 만약에 1시라고 하고 여기가 12시 이렇게 합시다. 1시에서 12시 사이를 본다면은 우리는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어. 근데 1시와 12시 사이에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올라갔을까요? 물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려나? 평균 변화율 자체는 처음과 나중에 결과를 중심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결과 중심이다 보니까 단점이 있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처음에 낮은 지점에서 나중에 높은 지점까지 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이에 말이야. 여기가 만약에 1초라고 하면 그냥 x값이라 합시다. 1초란 말 쓰지 말게. x값이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2였고요. 여기 x값이 만약에 5라고 합시다. 그러면 2에서 5까지 변하는 동안에 우리는 분명히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죠. 기울기는 커졌다고 말할 수도 있고 평균 변화율은 3이다. 평균 변화율은 x가 변하는 동안 y가 3만큼 변했다라는 말이니까. 근데 x가 변할 때 y가 증가했다고 해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됐을까? 아니면 그래프 모양이 항상 이렇게 됐을까요? 꼭 증가했을까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럴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었을 거고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물론 더 복잡하면 이렇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은 측정하고 싶은 게 결과 중심이야. 그러니까 과정을 몰라. 근데 과정을 알고 싶어. 2에서 5 사이에서 변하는 동안 과정을 왜 알아야 돼? 이러지 마라. 과정을 알고 싶어. 그 과정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 이 녀석의 주제인 거죠. 과정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딱 2인 순간에, 딱 3인 순간에, 딱 4인 순간에, 1.2인 순간에, 1시간 반에, 지금, 당장, 지금, 이걸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순간 변화라는 녀석이에요. 순간 변화. 자, 뭐라고? 오늘은 지금부터 이제 순간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평균 변화이 아니라 순간 변화에 대해서. 자, 계속 정의만 배울 겁니다. 그럼 순간 변화율은 뭐냐면 딱 그 시점에 딱 얼마에서 딱 3에서 2에서 그 순간에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졸려요? 지금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지금 말이야. 지금 여러분은 증가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나요? 기분이.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에 어떤 값이 x가 변할 때 y가 올라가고 있을까? y가 감소하고 있을까? 그 x값은 어떤 녀석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하루, 이틀, 이렇게 날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게임을 한 횟수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문자를 받은 횟수, 아니면 여러분이 공부한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될 수 있겠지. 그 공부할 때 점수 값, 그게 y값이 됐을 거고, 게임을 했을 때 승리한 횟수, 그게 y값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값이 변하고 있냐, 증가하고 있냐. 그 순간에 말이에요. 그걸 알고 싶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번 해봅시다. 자,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너무 막 그렸다. 곡선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x가 여기 하나 있고 y가 여기 x값이 점 a가 점 b가 이렇게 있어. 자, 여기가 만약에 a라고 해보자. 여기가 b라고 해볼게. 그럼 우리는 분명히 a에서 b까지 평균 변화율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시작. b-a분의 fb-fa. 그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지? 할 수 있죠? 시작. 델타 x분의, 그렇지. f 갈로 열고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a라고 쓸 수 있죠. 그지?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 우리가 델타 x를 했으니까 이게 평균 변화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야. 식으로 표현할 때. 그런데 우리가 딱 그 순간에 보고 싶다면서. 딱 그때 그 순간. 그러면 딱 그 순간이 되려면 여기 있는 점 B가 점점 A로 가까이 향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점 B가 어디쯤에 있겠어? 점점 A에 가까운 현역 요쯤에 있는 거 아니야? 요쯤에. 그럼 점 A는 어디 있지? 뭐 점 A는 여기 있겠지. 그럼 A랑 B가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으면 점 A랑 B가 가까워지면 점 A, B 사이의 기울기라는 녀석은 어떻게 될까요? A와 B 사이의 기울기는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거의 A인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A인 순간에, X가 A인 순간에, X가 1인 순간에, X가 2인 순간에 기울기는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있다. 순간적으로 점수가 올라가고 있다.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눈을 바라봐. 여러분은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거. 지금 딱 순간에 나를 바라보는 순간 기분이 좋아. 여러분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딱 봤어. 그럼 그 순간 기분이 좋아. 그지? 여러분 나를 봤어. 기분이 나빠? 그래?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 나를 만났는데 나를 만났는데 기분 나빠. 그 순간에 여러분 갑자기 바이킹을 딱 타는 순간에 바이킹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기분이 어때요? 긴장이 돼. 그지? 그래서 땅에 딱 밑바닥에 닿는 순간쯤 되면 와 기분이 좋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순간에 여러분 햄버거를 딱 입에 무는 순간에 기분이 좋아. 햄버거를 다 먹고 나니까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 그 순간에. 그럼 기분이 안 좋은가 한번 얘기 들어보라고. 그럼 기분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어. 자, 요렇게 한번 봅시다. A에서 B까지 쭉 이었을 때는 평균적으로 보면 무엇했다 그래요? 증가했다 그러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 점 B가 점점 A를 향해 가고 있어요. A를 향해 오면은 B가 여기는 A가 있을 거고요. B가 어디까지 왔을까? B가 거의 A에 가까이 왔으면 여기쯤에 왔을 거네. 거의 겹치다시피 될 거네. 확대해서 생각하면 그러면 그때 기울기를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순간에는 어때요? 순간적으로 봤을 때는 기울기는 감소하고 있잖아요. 두 점과 두 점이 거의 붙어 있을 때 보니까 점이 밑으로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감소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거야. 이게 순간 변화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그 순간을 알려면 그 찰나의 순간을 알려면은 그 두 점이 가까이 붙어야 된다면 가까이 붙는다는 것을 식으로 나타내보자고. 가까이 붙는 걸 식으로 나타내면 뭐라 그러니? 그게 리미트지.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래서 여기 지금 리미트라는 기호를 다 쓰고 있는 리미트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 B가 한없이 A로 가까이 가야 되잖아. 점 B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가려면 변수가 누구야? B라는 애가 점점점 A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B가 A에 가까이 간다. 듣니? B가 A에 가까이 간다. 근데 물론 이 B라는 녀석을 톡 지우고 이 녀석을 변수를 X로 바꿔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X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어. 그래서 요식이 되는 거야. B가 A에 가까이 가는데도 상관없어요. 변수는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극한식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표현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쓰는 게 델타 X를 가지고 쓰는 이 두 번째 식이에요. 실제로 훨씬 더 이걸 많이 쓰거든. 자,
그러면 얘는 한없이 b가 a에 가까워진다면 한 번 더 b가 a에 가까워진다면 한 번 더요. b가 a에 가까워진다면 한 번 더 b가 a에 가까워지려면 결국 점 b의 x좌표가 a로 가까이 가면 된다며 점 b의 x좌표가 a로 가까이 간다면 이 간격은 결국 얼마가 되는 거야? 간격은 점점점 가까워지면 간격은 0이 되겠지. 그렇지. 간격은 0이 되겠지. 그러니까 간격이 0이 되니까 여기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 그러는 거야. 자, 여러분 간격이 델타 x가 간격이 0으로 가까이 가면 결국 얘가 사라질 거예요. 거의 0이 가까워지면은 점 B랑 A랑 벌어진 정도가 없을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럼 두 점이 거의 붙어 있을 정도가 될 것이고 순간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찬가지 아까 뭐라 그랬지? 변수를 바꿀 수 있다면서요? 이 델타 x라는 녀석을 똑같이 지워버리고요. 변수를 바꾸는데 걔를 h라고 쓸 거예요. 또 왜 h라고 쓰냐고 또 물어볼 수도 있겠지. 미분이랑 적분을 만드는 아저씨가 뭐 뉴턴도 만들었지만요. 라이프니츠도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미분과 적분을 쓰게 만든 사람이거든요. 미분을 만든 사람인데 라이프니츠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에서는 뭐 매우 작은 간격, 뭐 간격을 의미하는 게 디퍼런스, 차이가 디퍼런스가 아니라 뭐 h였나 봐요. 그래서 h라는 기호를 사용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되시겠어?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다니까 델타 x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델타 x를 그냥 h랑 기호로 바꾼 거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이번 계수는 진짜 마르고 닳도록 설명해야 돼요. 여기 평균 변화율 우리 배웠던 거 있죠?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 순간 변화율에 대한 거는 정말 계속 끊임없이 몇 번이나 설명을 해야 된다. 정말 지겨울 정도로 많이 해야 돼. 정말 지겨울 수도 있어. 그래, 그럼 맞아. 정말 지겨울 수도 있는데 정말 많이 설명해야 돼. 자, 한번 정리해 볼게. 여러분, 정말 해보자. 제발 부탁이다. 자, 누가 평균 변화를 물어봤어. 평균 변화율은 두 점 사이 기울기를 구한 거야. 맞나요? 평균 변화율은 두 점 사이 기울기를 딴 이렇게 구한 거야. 평균 변화율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한 거예요. 근데 이 평균 변화율이 단점이 있었지. 평균 변화율은 과정은 이해할 수 있는데 결과를 몰라. 그죠? 평균 변화율은 과정은 아는데 결과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였다고? 순간 변화율이었어요. 순간 변화율은 두 점이 어떻게 됐을 때? 한없이 가까워질 때. 기울기가. 그지? 두 점이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기울기 값을 측정하는 게 순간 변화율. 간단히 생각하면. 여기까지?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식으로 나타낸다고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두 점이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되냐면 자, 식으로 표현하면 첫 번째 b-a분의 fb-fa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얘를 델타 x분의 생각하세요. 그림 그리고 간격이 있고 그러면 여기는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 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없이 가까워진다.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한다고?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두 점이 가까이 붙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리미트 할 거야. 자, 두 점이 가까이 붙으려면 점 A랑 점 B 중에서 점 B의 X좌표가 A로 가까이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간격이 한없이 0으로 되면 되겠네. 한없이 가까워지면 간격이 빵일 거니까.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도대체 이 그림을 나타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한번 해볼게요. 이 그래프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다가 하자.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여기 점 A가 있고 여기 점 B가 있다. 자, 설정부터 한번 해보죠. 여기 X축이 하나 있고요. 자, 요 값을 우리가 뭐로 잡았냐면 A라고 잡은 거야. 그럼 요 값은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 A 플러스 델타 X. 그렇지. 요 간격이 델타 X였으니까. 근데 이 델타 X를 우리가 다시 한번 쓱쓱 지우고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기호로 이제 H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간격이 H만큼 벌어져 있어 라고 했어. 그러면 이 두 점이 지금 기울기인데 A가 B랑 떨어져 있었어요. A랑 B랑 떨어져 있는데 점점 간격이 H가 점점 줄어. H가 조금 줄었어. H가 조금 줄어서 요만큼 왔어. 간격을 줄였어요. 그러면 점 B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겠지. 근데 간격을 조금 더 줄였다? 그럼 점 B가 여기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간격을 좀 더 좀, 그럼 여기 있겠지. 간격을 요만큼, 그럼 점 B가 여기 있겠지. 간격을 요만큼, 그럼 점 B가 여기 있겠지. 이해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확대를 해봤어. 돋보기를 확대를 했어. 그럼 돋보기를 확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 여기 일단 곡선이 이렇게 하나 있을 거고요. 점 A가 여기 하나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점 A가. 그지? 점 A가 이렇게 하나 있을 거예요. 점 B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점 B는 여기 있겠지. A랑 B랑 거의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기울기를 구하래. 에? 그때 기울기를 구하면 어떻게 되지? 빨간색 점과 파란색 점의 기울기를 구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니?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지금 어때요? X가 A일 때 순간에, X가 A인 이 순간에서 지금 기울기는 감소하죠. 그러니까 기분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 순간에. 뭐 당이 떨어지고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기분이 우울해졌어, 기분 더러워졌어, 기분 나빠졌어, 이렇게 이런 말 표현하잖아. 그럼 지금 기분이 나빠지는 순간인 거야. 되시겠습니까? 그 순간에 기분이 좋았냐 나빴냐를 알고 싶어요. 여러분 하루를 일기를 쓰는데 그걸 데이터를 계속 이렇게 모아고 있어요. 기분 데이터 이래가지고 이상하다 그지? 기분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계속 설명을 해보면은 지금 그 순간에 내가 오늘 1시쯤에 누굴 만났을 때 그때 내가 기분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표현하고 싶은 값이야. 그게 순간 변화율이야. 됐니? 그리고 이 순간 변화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순간 변화를 다르게 미분 계수라고 불러. 자, 어떻게 쓸 거냐면 x가 a인 이 지점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그러고요. x가 a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x는 a에서 미분 계수. 다른 말로 x는 a에서 순간 변화를 따라해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얘가 무슨 모양이야? 이 점에서의 노란색으로 우리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걸 다시 축소시키면 어떻게 되겠니? 점 A와 점 B가 거의 붙어 있을 때 기울기가 되겠죠. 이렇게.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곡선과 스쳐 지나가는 선이라고 해서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러기도 해요. X는 A에서의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 자, 기울기. 계속 똑같은 거죠. 접선의 기울기, 그걸 다른 말로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그때 그 순간, 지금, 그때 1시쯤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순간의 변화율,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이제 미분 계수라고 불러. 약속이니까 이건 외우셔야죠. 됐나요? 그리고 이제 얘를 기호로 만들면 어떻게 쓸 거냐면 어느 지점이지? x가 a인 지점이죠. 그래서 a인 지점에서의 잘 보세요. a인 지점에서 그 함수가 변화하는 값 그래서 이렇게 약속했어. b f 프라임이라 써요. f 프라임이라 읽어요. 쓰기 뭘 써. f 프라임 a라고 해요. 됐나요? f 프라임 a f 프라임 a 됐나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분계수가 이렇다. 여기 막 이상한 거 적혀 있잖아요. 이거 외우지 마시고요. 일단 기본적인 것만 얘기할 거니까. 자, 그래서 뭐 이게 뭐 평균 변화율이 계속 나오고 계속 떠들고 있어. 한번 쭉 보시면. 자, 한번 보자. 여기 점 P가 있어. 같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점 P가 있고 점 Q가 있습니다. 점 P와 점 Q가 있는데 점 P에서 Q가 점점 P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다? 결국 점 P랑 Q가 만나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 만나진 않겠지만 가까워지겠고, 그때 점 P와 Q가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기울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는 다른 말로 순간 변화율이라고 한다. 됐지? 다른 말로 미분계수라고 하고, 그리고 그때 기호를 F'A라고 하자. 이게 만약에 3이면 F'3이라고 그럴 거고, 얘가 2면은 F'E라고 그러겠죠. 됐나요? 이렇게 된다. 이 밑에 3, 9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다 무시하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예를 한번 보고 간단하게 끝낼게요. 자, 문제를 한번 볼까? 풀이는 보지 말고요. 풀이 보지 말고. 문제 한번 보자. 함수 fx는 2x제곱 플러스 7에서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봐라. 자,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불러오기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1이 어디 있는지는 대충 모르겠는데 여기 1을 잡았어. x가 1인 지점이야. 여기가 x는 1인 지점이고요. 이때 접선의 기울기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자, 같이 해볼게요.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다른 말로 x는 1에서의 순간 변화율,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자 그랬어. x는 1이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찍은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점이 하나 있었겠죠, 원래는.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기울기를 구했었어요. 이 또 다른 점에 여기 간격을 우리가 뭐라 둔다고? h라 둔다고 이제.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h가 될 거야. 되겠지? 여기까지. 자, 그럼 그대로 한번 일단 뭐부터 세워야 됩니까? 그렇죠. 평균 변화율부터 세우셔야죠. 자, 얘는 h분의 이렇게 될 거고요.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이렇게 되겠네. 되겠죠? 하나는 x좌표가 1이니까 f1이 나올 거고요. 하나는 x좌표가 1 플러스 h면 y좌표는 f1 플러스 h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얘를 한 번 더 식을 쓰면요. 그리고 여기다 중요한 거 리미트 h가 어디로 가까이 간다? 0으로 가까이 간다.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지. 얘를 우리는 약속하기는 이렇게 쓰기도 한다 했죠. F'1 됐니? F'1을 구하는 거야.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한다. 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지금 구하고 싶은 거고요. 순간 변화율을 구하려면 미분계수를 구하려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당연히 평균 변화율의 무슨 문제다? 극한 문제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 그걸 우리는 미분계수라고 부른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순간 변화율로 한다. 자, 식을 계속 세워나가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간다. 그리고 h. 자, 1 플러스 h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럼 2 가로 열고 1 플러스 h 전체의 제곱 플러스 7 가로 열고 1 플러스 h. 쫄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f1이다. 1 넣으면 되지. 1 넣고 1 넣으니까 답이 얼마가 되냐면 9가 나와요. 자, 식을 조금 더 정리해야겠다.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분모는 h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죠? 물론 이렇게 복잡하게 안 풀어요, 나중에. 얘는 전개하면 2h 제곱, h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다음 플러스 4h, 그다음 플러스 2가 나올 거야. 자, 여기 전개하면 플러스 7h 플러스 7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자, 여기는 2 플러스 7이랑 마이너스 9는 사라질 거고요. 자, 분모가 0이잖아. 근데 분자도 0이죠. h. 그죠? 0분의 0꼴이네. 그래서 극한 문제니까 h 하나 지웠어요. 그럼 정리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얼마가 되냐면 2h 플러스 11이잖아. 그래서 0을 집어넣으면 결국 극한 값이 11이야. 11이야. 됐니? 11이야. 답은 10이야. 그럼 도대체 이 11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11이. 도대체 11이요. 이게 뭔데, 선생님?
이렇게 복잡하게 풀진 않아도 된다 그랬다 계속. 나중에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개념을 공부하는 거야. 그럼 2차 함수 이렇게 있는데 1이 여기 좀 있나 봐. x가 1에서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또 다른 점이 하나씩 가까이 올 때 기울기를 구해봤어요. 기울기 구해봤는데 이때 기울기가 11인 거야. 겁나 가팔로. 11. 이때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이 접선의 기울기가 접하는 직선,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 그랬더니 11이야. 그걸 우리는 F'1이라 그래. 점 두 점이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순간 변화율이라 그러고 F'1이라 그래. 두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우리는 미분계수라 그러고 F'1이라고 해. 근데 걔가 11이야. 금방 말한 거 반복. 한 번 더 할까? x는 1인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F'1이라고 해. 두 점이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의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을 하고 F'1이라고 합니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다른 말로 F'1, 걔를 우리는 미분계수, x는 1에서 미분계수, x는 1에서의 순간 변화율,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근데 그게 11이다. 된 거예요.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자, 그러면 한번 4번을 한번 볼게요. 미분계수의 정의를 한번 물어본대, 얘들이. 자, 4번 페이지. 이건 여러분 책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자,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되게 중요한 말이다, 그지?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미분계수의 정의가 뭔데? 정의 내려줘야지. 미분계수 정의가 뭐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평균 변화율 두 점이 많이 떨어져 있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두 점이 어떻게 된 거? 어떻게 된 거?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두 점에서의 기울기. 물론 하나의 점은 고정되어 있고 다른 점이 가까이 오셔야겠죠. 한 점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고정된 점이 x는 2가 되는 거야. x인 2인 지점을 기준으로 하고 또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 곡선 위에. 그 곡선 위에 두 점이 있었는데 그 두 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라는 말이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3x 플러스 2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간격을 우리가 델타 x로 뒀는데 h로 둬도 상관없겠죠? 델타 x로 둬도 되고 h로 둬도 상관없고. 그럼 풀이는 그냥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잠시만요. 자, 풀이를 우리가 한번 해보면 F'2를 구하는 거지. 그지? F'2. X는 2에서의 미분계수 구하니까 시작.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물론 얘를 델타 X로 써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H분의 F 어떻게? 2 플러스 H. 그렇지. 마이너스 F2 이렇게 나와요. 그림 먼저 생각하시면 좋다. 두 점 사이에 찍었는데 하나는 X가 2인 지점 그리고 하나는 H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이니까 2 플러스 H. 그죠? X값이. 그러면 그대로 쓰면 돼요. 쓰면 돼. 쫄지 말고. H. 자, 2 플러스 H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3 갈로 열고 2 플러스 H 플러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겠죠. F2는 6 더하기 2니까 8이 될 거고. 자, 정리하면요. H분의 정개하면은 3H 될 거고요. 여기는 6인데 2를 더하면 8이니까 8 빼기 8은 0이 되겠지? 그래서 H 약분되니까 답은 얼마다? 3이다. 됐죠? 자, 이번에는 건너뛰고 여기 3번 한번 풀어볼게요. 3번. 자, 이번에 F'이 X는 2에서의 미분계수. 다른 말로 X는 2에서의 순간변화율. X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오케이. 구해보자. 리미트. 이번엔 델타 X라는 기호를 한번 써볼게요.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 델타 X분의 F2 플러스 델타 X. 자, 델타 X 이해 잘 안되면
이런 거지. 델타 x가. 여기가 지금 2인 지점이고요. 여기 간격을 델타 x라 둔 거야. 그럼 여기 좌표는 2 플러스 델타 x. 그럼 그때 y-좌표는 f 괄호 열고 2 플러스 델타 x가 되는 거고, 그죠? 여기는 f2가 되는 거야. 이렇게 두 점을 이은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올리는 식이. 근데 그게 점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간격이 좁아지니까. 간격이 0으로 가까이 가면 결국 이 두 점 사이에 거리가 좁아지면 두 점이 만나겠지.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 이건 지울게요. 자, 지우고. 풀이를 하려니까 공간이 없어서 지울게요, 다.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가시면 된다, 그지? 쫄지 말고. 그냥 대입만 하셔서 극한 처리하면 돼. 이제 극한 문제야. 자, 델타 x. 자, 2 플러스 델타 x니까 어떻게 됩니까? 2 플러스 델타 x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3 가로 열고 2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2. f2는 2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2 집어넣으면 하나는 4고 하나는 마이너스 6이니까 그래서 하면 마이너스 2네. 그럼 마이너스 2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좀 귀찮긴 하다. 그죠? 자, h에 0 넣어보자. 아, 델타 x에다 0 넣어보자. 그럼 0이 되겠죠? 델타 x에 0 넣으면은 얘는 4. 얘는 마이너스 6. 플러스 2. 0이잖아. 0분의 0꼴이잖아. 그지? 0분의 0꼴이니까 얘를 인수분해해서 바로 풀어도 되고, 델타 x를 없애도 되고, 처음부터 안 되면 얘를 전개하시면 돼. 전개하니까 델타 x의 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얘는 곱하니까 4 델타 x가 나와. 4 델타 x. 그리고 델타 x가 변수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전개하면 마이너스 3 델타 x 마이너스 6 플러스 2가 된다. 자, 플러스 2랑 마이너스 6이랑 플러스 4는 사라지겠고요. 한 번 더 전개하면 리미트 델타 x는 0으로 가까이 갈 때 델타 x분의 얘는 델타 x 제곱이고요. 4 델타 x에다가 마이너스 3 델타 x니까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지. 4에서 3을 빼주면 되니까. 그러면 델타 x 지워지고 델타 x 지워지고 델타 x. 그럼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답은 0이 아니라 여기 1이잖아. 그래서 1 이렇게 보고 가시면 돼요. 접선의 기울기는 1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간 변화율은 1이야. x가 2에서 2 미분계수는 1이야 라고 되죠. 되시겠나요? 요 옆에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경험을 할 건데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2번만 풀어볼게요. 한번. 함수 fx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x가, 자, 정리 한번 볼게요. 내용을 보자. x 값이 얼마에서부터?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변할 때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 그랬어요. 그럼 평균 변화율 구하셔야죠. 그죠? 평균 변화율을 먼저 구하셔야겠네. 자, 시작.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1에서 마이너스 2를 빼주면 되겠지. 그렇잖아. 아닌가?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뭐 보면 돼요? f1 마이너스 f-2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기울기 구하는 거니까. 두 점 있잖아. 두 점 있죠? 그지? 두 점 마이너스 2랑 1이 있으니까. 여기 식을 세우면 되겠다, 계속. 그러면 분모는 3이 될 거고, 그죠? 1 넣으면 2 나온다,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16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2 넣으면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3, 13을 빼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13 이렇게 쓰자. 자, 정리하면 3분의 15 정리하면 5가 나오겠네. 아, 평균 변화율이 5야. 이 평균 변화율이 지금 5야, 그죠? 평균 변화율이 5인데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대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는 녀석 어떻게 표현하지? 우리 f 프라임 a가 되겠죠. 맞죠?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복잡하게 안 풀어. 우리 그냥 정리만 한번 보여줄 거야. f 프라임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되지? 정의가? 정의 시작.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그렇지. 마이너스 f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식을 쓰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a 플러스 h니까 2 가로 열고 a 플러스 h 전체의 세제곱. 어머나 슬프다. 마이너스 뭐 쓰겠지 뭐. a 플러스 h 플러스 1 막 쓰고요. 막 신나게 쓰겠지. 마이너스 a니까 뭐 가로 열고 뭐 2a 세제곱 막 이렇게 쓸 거야. 그리고 h 될 거야. 계산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절대 우리는 이렇게 풀지 않아요. 나중에는. 지금은 그냥 개념만 잡고 있는 거야. 자, 되셨죠? 저기 여기 식을 보시면 뭐 이렇게 쓰고 있어. 간단한 식인가 얘들은 간단하게 썼지만 우리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니까 귀찮겠죠. 그걸 전개를 다 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됐지?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뭔지는 아시는 거야. 그죠? 미분계수 정의는 뭔지 아시고, 그 다음에 이건 패스. 자, 그리고 기하학적 의미도 뭔지 알아요. 그죠? 좀 전에 우리가 아까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였냐면, 미분계수를 기하학적이라는 건 도형에서 의미하는 거예요. 도형에서. 그러니까 도형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그래프의 의미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결국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걸 얘기했고요. 그지? 그리고 여러분 아까 내가 확대한다 그랬지? 확대해서 돋보기로 확대를 해보면, 여기를 확대하면 거의 무슨 말이냐면 이 확대가 이런 거예요. 자, 이게 곡선처럼 보여요. 그죠? 곡선처럼 보이는데 여기를 내가 토막을 한번 내볼게.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봐요. 요것만 보세요. 곡선처럼 보여요? 아, 그래도 진짜 곡선처럼 보인다고? 자, 그럼 내가 이걸 확대를 해볼게. 더 크게 확대를 해볼게. 그럼 얘를 확대를 하면 느낌은 거의 이런 느낌이죠. 그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요 부분에서 또 더 잘게 쪼개서, 여기 확대한 부분이 더 잘게 쪼개서 여기를 딱 볼게요. 자, 여기는 곡선처럼 보이니? 진짜? 좋아. 그럼 여기를 또 확대해 볼게. 여기를 확대해 보면 거의 이런 느낌 아니에요? 물론 직선은 아니겠지. 약간 곡선이 내가 지금 약간 오버해서 그린 거야.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더 잘게 한 군데를 쪼개볼게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 사이에 보면 요 사이에는 지금 여러분 직선처럼 보이십니까? 곡선처럼 보이십니까? 곡선처럼 보여요 이게? 직선처럼 보이잖아. 근데 얘를 다시 축소시키면 거의 여기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렇게 요 사이. 그러니까 다시 더 줄이면 거의 두 점이 달라붙어 있다라는 느낌이지. 이걸 확대해봤자 거의 확대해서 봐도 돼. 한없이 가까워지거든, 두 점이니까. 자, 무슨 말인지 대충 넘어가도 돼. 사실은 너무 어려운 내용이면 넘어가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이걸 확대했을 때 거의 직선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두 점이 곡선상의 두 점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만 기울기를 보면 이렇게 접선이 된다는 거를 공부하고 싶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개념은 어려워. 문제풀이는 여러분이 안 하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